프로그램에 그 메인 메뉴의 우측에 회사라고 버튼이 있죠. 지금 우측에 보시면 회사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메뉴, 이 버튼. 자, 이 버튼 클릭하시면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창이 떠요. 회사 변경이. 떴죠? 이게 1113번 선택하시고 그리고 변경하시면 위쪽에 얘가 1113번으로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시험 때는 회사 한 개예요. USB 메모리 꽂아서 실행하면 한 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연습용이니까 여러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계속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이제 6월달 거부터 시작이네요. 요걸 문제 볼게요. 매출처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주식회사 LG전자 발행 약속어음으로 배서 양수받다. 자, 우리 배서 양수란 이야기 자고 한 적이 있나요? 없죠. 배서 양도란 이야기는 했어도 배서 양수는 이야기 한 적은 없죠. 근데 배서 양도, 배서 양수가, 배서 양도는 내가 넘긴 거고 배서 양수는 현대전자가 LG전자한테 받은 걸 거꾸로 나한테 배서 양도한 거예요. 그럼 저는 배서 양수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대전자의 외상대금 받는데 현대전자가 LG전자한테 받은 어음을 저한테 줬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어떻게든 우리가 위치 생각했을 때 차변에는 어음 받았고 어음 받은 이유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이제 우리 받은 거죠. 그럼 대변은 외상 매출금 지운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다. 이건 이제 현대전자한테 이제 받을 거 없다라고 지워주고 이제 차변에는 자, 우리는 지금 현대전자가 발행해줬던 현대전자가 LG전자 발행한 어음을 주든 제 입장에서는 내가 발행한 어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죠. 그럼 다른 사람 발행한 어음 받으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질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발행한 어음이에요. 배서 양수 받았던 발행한 걸 내가 받았던. 그럼 우리는 외상 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이죠. 그래서 얘는 받을 어음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데 자 여기에 장부에 쓰는 거래처는 일단 만기되면 LG전자한테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부도나면 현대전자한테 갈 거지만 LG전자가 부도나면 아니면 일단 1차적으로 LG전자죠. 그래서 거래처는 LG전자라고만 재무회계는 써둘 거예요. 자, 제가 재무회계선 써둘 거라고 표현한 거는 자금관리에서는 배서 양수 받았다. 이게 안 되면 누가 넘긴 거다고 기록을 다 해둬요. 자금관리에는.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거래처 원장에다가 만기되면 받으러 갈 사람 LG전자 이것만 적어둘 거예요. 자, 다음 6월 10일 날 사채 액면 5천만 원을 액면 단가 만원에 대하여 9,500원에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입하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보면서 사채 발행했다는 거 알겠나요? 사채 발행하면 우리 분계는 무조건 대변의 사채 그리고 여기에는 액면가 이거 써놓고 시작하면 되죠. 자, 그럼 차변에 돈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 받았나요? 알겠나요? 일단 간단한 산수를 좀 해야 되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액면 총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액면 단가가 만원이라는 건 이만한 곳 사채가 5천원짜리로 쪼개져 있다는 이야기죠. 한 개다. 이해가셨나요? 총 5천만 원인데 액면 단가가 만원이면 얘가 사채가 5천주라는 거예요. 만원짜리로 5천주라는 거예요. 만원짜리로 쪼개져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5천이라고 말 잘못했구나. 자, 그럼 만원짜리로
지금 쪼개져서 5,000주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발행한 거는 주당 9,500원에 발행했다는 거죠. 그럼 5,000주를 9,500원이면 4,75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발행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봤더니 사채 발행비 1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우린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100만 원을 빼면 우리가 실수령한 거는 4,6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금액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얘 때문에 5,000주라는 거 보고 발행 가격을 곱하고 발행비 100만 원을 뺀 거예요.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린 차변에 이 돈을 당좌 예입했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4,650만 원이 당좌 예금으로 4,65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차이나는 350만 원을, 자, 우리 분계 가지고는 이렇게 보자 했죠.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그죠? 나중에 입력하실 때 할인 할증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슷해 보여요. 한 글자 차이라서. 자, 다음 4월 26일 아니 6월 24일 자, 생산직 사원의 기술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2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88,000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대금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일단 항상 저는 제가 어릴 때 분계 처음 연습할 때 늘 썼던 게 돈 나가고 들어간 게 보이면 걔부터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차변 대변이 한 번도 안 틀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다른 계정 과목 먼저 생각하면 걔를 잘못 쓰면 보통 예금 나갔는 줄도 아는데도 이걸 여기에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나가고 들어온 건 잘 알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얘 돈 나갔으면 반대쪽 쓰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럼 반대쪽이 지금 우리 직원들 교육시킨 거죠.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면 계정 과목이 교육훈련비예요. 우리 업무를 위해서 회사가 교육시키면 교육훈련비예요.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자기가 그 학원 다니고 한 거 그 회사가 학원비 지원해 주면 뭐냐고. 그건 복리후생비지. 학원비 주는데. 회사가 직원들 뭔가 시키려고 강제로 교육시키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우리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생산직 직원들은 기술 향상, 우리 영업부 직원들은 마케팅 교육 뭐 이런 거 시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해가지고 직원 교육시키는 거는 교육훈련비고, 직원이 뭐 춤을 배우거든 한문을 서예를 배우거든 지원해주면, 영어 배우고 지원해주면 복리후생이겠지. 그죠? 자, 그럼 이 교육훈련비는 어떤 직원들이 교육했냐에 따라서 500번, 800번이 나눠져요. 그럼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 대 교육훈련비겠죠. 자, 그럼 이제 교육훈련비는 총 200만 원인데 우리는 88,000원 떼고 줄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88,000원을 떼고 주면 우리가 지급한 건 191만 2천원을 지급하겠네요. 이거. 그럼 이 88,000원을 우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급하면서 대신 세금 내려고 떼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월급 줄 때 세금 떼든, 퇴직금 줄 때 세금 떼든, 무슨 돈을 줄 때든 세금 떼서 내가 대신 내려고 하는 건 다 예수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6월 29일 날 당사 주주로부터 제품 매장 건물 착공을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 원이며
취득세와 등록세 6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이다. 자, 기준시가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죠? 그죠? 신문에서 몇 달 전에 그렇게 때렸지만 관심이 없죠. 그죠? 자, 우리 기준시가는 여러분들 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내보신 분들은 좀 관심이 있는데 그 일이 잘 없죠. 저도 잘 없는데 일을 해서 알아요.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나 세금 낼 때에 기준시가는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이제 기준 잡는 이제 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 얼마 세금이다. 세율을 곱하는 거고, 공시지가는 땅에 대해서만 세금하는 거고, 기준시가는 건물까지 같이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 이상한 거 처음 들어봤죠? 자, 우리 재무회계에선 이거 쓸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지. 우리 재무회계에서 제가 이야기한 건 원가 그리고 공정가액. 공정가액인데 가끔 시가 이런 이야기했지. 기준시가 이런 건 이야기한 적이 없죠. 얘는 쓸 일이 없어요. 미래 언젠가 저를 세무일국에서 만나면 부가가치세법 때문에 한 번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이야기 안 해요. 제가 부가가치세법인데 세무이급 때도 이야기 안 하고 세무일급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계속 이런 거 한 번씩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무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품 매장 건물 착공을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니까 토지를 받은 거죠. 우리 업무에 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차변에 토지라고 쓸 거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자산을 공짜로 받으면 자산 수증 이익이다. 그죠? 그럼 공짜로 받은 돈은 공정 가치로 인식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는 2억 원이에요. 그럼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썼고, 취득세와 등록세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럼 또 현금은 세금은 우리가 냈으니까. 그럼 이제 토지의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2억 600만 원이 돼야 되죠. 이 취득세도 이 땅이 내 장부에 기록하는 이 취득이 일어나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잖아요. 공짜로 받은 거 2억에 취득세 600까지 해서 토지는 2억 600만 원짜리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표현 썼죠. 자산 수증 이익은 수익 인식하는 게 2억이지 공짜로 받은 얘가 2억짜리가 아니다. 자산 수증 이익이 공정가액이고, 그리고 얘는 공정가액에 취득시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쓰는 거다. 그죠? 자. 다음 6월 30일자 볼게요. 자, 이거 우리 안 배운 거예요.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1174만 원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1121만 5천 원을 상계 처리하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일단 이제 우리 머지않아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거라서 미리 물밑 작업으로 한번 구경해 보면,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돈 내 돈 아니에요. 이건 그 물건 사는 사람 있죠.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것 대신 받아서 내는 거예요. 자, 대신 받아서 내는 걸 우리 개정안 뭐라고 썼죠? 세금 대신 받아서 내는 거. 예수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내 돈 아닌데 물건 사는 사람한테 받아 대신 내는 거라서 얘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요.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물건 사서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지 파는 사장님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내가 세금 먼저 내었다가 돌려받는 구조돼 있어요.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건 내가 돌려받을 세액이에요. 그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이 개정 과목은, 예수금은 내 돈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격이 부채고, 부가세 대급금은 내 돈인데 일단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에요. 자산.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우리 법인 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자는
3개월마다 정리를 해서 다음 달 25일 날 내요. 그럼 6월 말일 날 정리해서 7월 25일 날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6월 30일까지 한 걸 가지고 7월 25일 날 내니까 6월 30일 날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7월 25일 날 나중에 돌려받을 거다. 왜냐하면 내 돈인 거 많으면 돌려받고 다른 사람 돈이 많으면 그냥 내가 내면 되겠죠. 전부 다 세무서에 내고 얘 돌려받는 거는 바보짓이잖아. 그럼 얘 둘이 상계해서 내가 매출세액 예수금 대신 내 돈이 더 많으면 그것만 내면 되고 서로 상계하는 분계를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납부하는 세액이 나오면 이때는 이렇게 쓸게요.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이때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쓸 거고,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더 큰 경우, 그리고 환급세액이 나올 때는 미수금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큰 경우예요. 내가 냈다 돌려받아야 될 돈이 더 크면 나중에 8월 달에 돌려받을 거다. 얘는 7월 달에 내는데 얘는 8월 달에 돌려받아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그죠? 내는 건 7월 달, 받는 건 8월 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6월 30일 오늘 내거나 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거를 지금 6월 30일 것까지만 정리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신고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일단 얘 둘이를 뒤집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니까. 얘 둘이 상계하니까. 그럼 얘 둘이를 상계하기 위해서 첫 자리가, 자, 예수금은 부채니까 자리가 대변이겠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오는 거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오게 돼요. 자, 위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힐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은 시험 때 금액을 무조건 알려줘요. 왜 알려주냐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메인 매출 전표라는 게 있는데 그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마다 얘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문제 틀리면, 이거 한 문제 푸는 거 틀리면 뒤에 값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 틀린 값이 나오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써라 라고 지금 우리 문제처럼 이렇게 줘요. 그럼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문제에서 1174만 원이다. 부가세 대급금이 1121만 5천 원이다. 이렇게 값을 줬죠. 그럼 지금 우리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애가 더 많죠. 그죠? 그럼 1174만 원에 1121만 5천 원을 빼면 우리 차이 나는 금액이 52만 5천 원이 차이가 나네요. 자, 이 돈만큼은 더 내야 되죠. 그래서 내 돈 아닌데 가지고 있으니까 부채잖아. 그러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그랬다가 다음 달 25일 날 이 돈 내면서 얘를 차변에 지우는 거예요. 세금 내면서 얘를 지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원리 이해가시죠? 자, 지금은 앞면을 익혀놓고 나중에 지겹도록 이 글자 볼 거예요. 근데 지겹기만 하지 내가 쓰지는 않아요. 컴퓨터가 계속 자동으로 막 나와서. 그런데 수정 분계하는 거는 얘는 지금 우리 이 책으로 보는 시험하고 이 책의 상위 급수인 TAT 2급에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외우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면 튼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6월 30일 것까지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몇 개 안 되죠?
당사는 우리은행과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당좌 개설 보증금 1,000만 원과 당좌 예의백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입하다. 당좌 개설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등록할 것. 이 말 안 적혀 있어도 꼭 등록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지금 보통예금에서 1,100만 원을 이체했는데 1,000만 원은 당좌 개설 보증금이고 100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돈 보낸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10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개정 과목 뭐죠? 이건 오랜만에 보면 그거였지 이런 느낌 드러내죠. 이게 유추가 안 돼서 기억이 잘 안 날 거라고 말했던 거예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특정 영무가 예금이고 우리은행이다라고 써야 되고 당좌 예금으로 돈 100만 원 들어온 거고, 자 보증금 1,000만 원, 당좌 예금 100만 원이다. 자, 지금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셔도 뭐 문제 없고, 우리 그때 한 번 보고 났으니까 지금 기억나면 엄청난 기억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는 나중에 시험 때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문제는 순수하게 개정 과목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나왔을 때는. 왜냐면 유추가 안 되죠. 다른 거는 글자 적혀 있는 거 가지고 막 비슷한 말을 한자 외래어 막 바꿔 써도 맞아요. 나와요, 걔가. 근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처 써야 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7월 3일 날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토지 5천만 원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산 건 토지를 샀네요. 그럼 이게 개정 과목 뭐라고 쓰죠? 자, 여기엔 지금 키워드가 이거죠. 장기 투자 목적. 영업 활동에 쓸 거 아니잖아. 영업 활동에 쓸 거 아니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건물이든 땅이든 사용을 했었죠. 그죠? 우리가 영업 활동에 쓰는 것만 토지다 건물이다라고 쓴다라고 했죠. 그럼 얘 5천만 원 주고 샀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어요. 개정하면 뭐죠? 자, 얘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써줘야 되죠. 혹시 마음속으로 지급어음 생각하신 분은 다시 반성하시고 일반적인 상거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이런 개정 과목들이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개정 과목 설명할 때 들을 때는 저걸 왜 틀려? 왜 실수해? 막 이런 느낌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헷갈려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정 다 때리는 게 선급금 선수금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직은 안 헷갈릴 것 같죠? 근데 그 이유가 알게 되는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거랑 같이 생각이 이제 계속 꼬여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기준점이 생기면서 걔네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실수하는 게 저는 더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나면 또 안 실수 안 해요. 그래서 시험 때 그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일어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해요. 자, 다음 7월 11일 날 원재료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0만 원의 원재료가 소실되었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타계정 대체 적용을 선택하며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자, 이 글자는 시험 때는 안 적혀 있어요. 하지만 알아서 원재료 사라졌는데 불타 없어진 걸 매출원가에 포함시킬 리는 없겠죠. 그래서 타계정 대체 적용은 꼭 알아서 써야 되는 거고, 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뭐 가입되어 있던 가입 안 돼 있던, 제가 우리 재해가 나면 재해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 쓰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단 원재료가 없어졌어요. 지워야 되겠죠. 대변에 원재료, 이거는 원가성이 없으니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400만 원치를 지우는 거예요. 없어진 만큼.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재해 손실이다 40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다음 39번 7월 16일 지난 5월 22일에 취득한 주식회사 3호건설 주식의 시가 상승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2분의 1을 주당 8,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지금 5월 22일 날 취득한 거는 자, 우리 앞에 5월 22일 날 입력할 때에 3호건설 주식 1000주를 샀고 그때 우리 사올 때에 7,000원에 주당 산 거예요. 얘는 시동까지 포함 안 했으니까 장부에 700만원이라 적혀 있던 거죠. 이때 사왔던 거 이 중에 500주 2분의 1만 판 거예요. 그럼 700만원 장부에 적혀 있는데 절반 팔았으니까 350만원 지우면 되겠죠. 그죠? 350만원 지우면 되겠죠. 이거 팔았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350만원이다 라고 쓰고 자,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데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올 건데 우리는 500주가 8,500원이면 425만원이네요. 그러면 75만원 차이가 나죠. 차이 나는 75만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이 컴퓨터로 입력할 때는 컴퓨터에서 계정 과목을 이걸 안 넣어뒀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으로 이번 문제는 그냥 푸세요. 단기 매매 증권 매매 증권이 어차피 단기 투자자산이니까 시험 때는 꼭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해야 되고 얘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계정 과목을 이걸로 바꾸는 경우가 주로 많은 건데 얘가 안 바꿔놨어요. 자, 다음 7월 24일 짱 주식회사의 수출 제품의 외상 대금이 보통 계좌에 원화로 환정되어 입금되었다. 선적일 환율이 1,000원이고 7월 24일 오늘 환율이 1,180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선적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수출한 날이에요. 선적일이. 그럼 이때 수출할 때에 우리는 3만 달러라고 장부에 적어 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날짜에 환율에 맞춰 가지고 장부에 적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장부에는 이렇게 적어 뒀겠죠. 외상 매출금 3천만원이다 라고 써뒀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돈이 들어왔죠. 그럼 오늘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는데 3천만원 들어오나요? 3만 달러 들어오죠. 그럼 이 3만 달러가 들어왔으면 오늘 환율로 보통 예금에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에는 지금 오늘 금일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1,180원 곱하기 3만 달러 하면 3,540만 원이 되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제 분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분계는 얘 들어오는데 이 돈 들어왔다. 얘 들어올 거라 적혀 있었는데 얘 들어왔다. 그래서 540만 원이 외환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쓸 거예요. 외화 때문에 이익 받잖아. 그죠? 자, 그럼 자, 이걸 장부에 쓰면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여기에는 짱 주식회사 금액은 3천만 원이었고 근데 차변에 오늘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3,540만 원이고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은 외환 차익이다 54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제가 전에 외환 차익하고 주의하라고 했던 계정과 뭔지 기억나시나요? 외화 환산이익 이거는 결산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 두 개를 구분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예를 들면, 자, 대변에 내가 여기서 외환이라고 치면 외환차익, 외환차손만 보여요. 그리고 외화라고 치면 외화환산이익, 외환산 손실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면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왜냐면 두 개가 같이 보이면 선택하겠는데 그럴 기회를 안 주죠. 그래서 쓰자마자 나는 운명이 결정 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환산이라는 글자는 기말에 결산할 때 계산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계산만 해보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나한테 이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익이 된 건 차익 차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익 차손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이익됐다, 손해됐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외환 차익으로 꼭 써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7월 27일 생산직원 일 안에 퇴직으로 퇴직금 1,000만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73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해라. 야, 얘도 엄청 친절하다. 시험에 대손충당금은 조회하라는 말이 적혀 있는 적은 있어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회하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알아서 조회해야 돼요. 자, 그럼 장부 조회하는 거. 자, 장부는 우리 스마트에서 제가 합계잔액상표 조회한다 했죠? 얘도 합계잔액상표. 위치도 똑같죠? 그죠? 당연히 합계잔액상표에서 잔액을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날짜 7월 27일 날 개정과목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찾아야 되죠? 자, 얘도 찾기 힘드시면 컨트롤 F.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이니까 부채 지나서 비유동 부채에 가면 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장부 계속 조회하는데 나중에는 장부에 뭐가 있는지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점을 좀 익혀야 시험 볼 때 빠르게 봐요. 앞에 제가 자본 우선산계 그때 자본금 찾아라 그랬죠. 얘 보니까 우리 주식반영 초과금 앞에 한번 쓰고 나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찾고 아래에 있는지 발에 있던 거고,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1억이 있죠. 근데 퇴직금이 1,000만원이니까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쓰면 되겠네요. 없으면 모자라면 퇴직급여, 있으면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때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00만원 끌어쓰고, 자, 대변에 우리는 73만원 빼고 927만원만 지급했네요. 아이고, 여기다 썼어. 돈을 보통 예금에서 927만원만 지급을 했네요. 차이 나는 73만원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예수금이라고 한다 했죠.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을 할게요. 자, 7월달로 가서 7월달